당선이 되고 나서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농공 행상을 하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핵심이 인사인데 이제 뭐 안철수 의원이나 이태규 의원 측에서는 조금 내심 기대한 측면도 있을 거고 당연히 공동정부를 한다 그러면은 그렇겠죠. 자리를 좀 나눠야 된다고 생각을 했을 텐데 인사 관련해서는 안철수 의원이 인수위원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은밀하게 사실상 따로 인수위가 가동되듯이 진행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불만이 내재가 됐을 거고 그러니 이제 이태규 의원이 약속하고 좀 다르지 않느냐 아닌데? 이러면서 장제원 의원하고 좀 상의를 했을 텐데 장제원 전화해서 의원이 장제원 의원한테 이태규 의원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죠. 형님 이거 아니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그렇죠. 한 거죠. 근데 장제원 의원이 이제 몰랐냐 인마? 그런 식으로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그렇게까지는 안 했겠지만 안 왜 줄 거면 이런 말이라도 식이냐는 해주게. 식으로 하니 이제 이태규 의원도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았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그 전화를 끊자마자 다시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었다는 거죠. 윤석열 이제 당시 당선인이 그렇죠. 전화해서 이태규 인수위원에게 여보세요 했더니 여보세요도 아니. 제가 알기로는 여보세요도 아니에요. 받자마자 야, 이 XX야. 네가 뭔데 내 인사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막 하면서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그래요? 예. 그러면서 그 욕을 듣고 나서 이제 이태규 의원은 도저히 같이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구나. 그리고 그 다음 날 바로 인수위원직을 사퇴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이제 사퇴하고 안철수 뭔가 한 자리도 거의 안 줬군요. 안철수 쪽 사람들한테는. 원래는 인수위 초창기에 안철수 총리 위력설이 굉장히 일반화됐었는데 실질적으로 아무도 없었죠. 이태규 의원한테도 통일부 장관인가 자리를 제안했던 걸로 아는데 사실 통일부 장관이 하려면 또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보수 정권에서 통일부 장관이라는 건 굉장히 역할이 한계가 있는 자리잖아요. 되게 무시한다고 생각을 들었을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결국 이제 농공행상에서도 안철수 쪽 사람들은 다 배제가 됐고. 근데 무슨 여기 있는 내용이 전부 다 전화를 하자마자 다 욕부터 시작하는 내용으로 그래요? 써놨어요. 실제로 그랬다는 거예요? 저희도 취재하면서 좀 가장 충격적인 부분들이 그런 부분인데 사실 저희들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말도 함부로 하시고 폭언하고 그렇게 한다고는 알고 있는데 실제로 당하신 분들이 아주 많으시더라고요. 들으면 들을수록 저희도 충격적인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앞으로 지금 쓰고 있는 기사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참담하네요. 굉장히. 욕을 그렇게 잘해요? 너무 잘한다고 하십니다. 이게 들은 사람들은 넋이 나간다고 해야 되나요? 그 정도요?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로 최근에 신들린 욕쟁이네요. 완전 그냥 쫙. 그런 걸로 알고 나중에 있습니다. 이분은 식당을 했었어야 돼. 욕쟁이 욕쟁이 할아버지. 것처럼. 최근에 윤한홍 의원이 맞아요. 말을 입에 담지도 못할 그런 욕을 들은 적이 있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사람 가리지 않고 그런 식으로. 근데 보통 나이가 좀 이렇게 많이 들면 젊었을 땐 좀 이렇게 막 욕도 하다가도 이게 말이 좀 고와지지 않나요? 근데 이건 전 잘 모르겠긴. 이거 막 되게 성급하게 일반하면 안 되긴 하는데 검사들이 욕을 잘해요. 맛깔나게 욕을 합니다. 그래요. 얘기할 때. 근데 아마 그게 오랫동안 쌓여서 경지에 올랐던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렇게 욕을 많이 했고. 근데 그 김건희 씨도 욕이 또 만만치는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랬다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 책 전체를 그 에피소드 중에서 가장 놀라웠던 에피소드가 저는 그거였어요. 그 이상휘 지금 의원이죠. 국민의힘 의원이죠. 국민의힘 의원인데 이건 아마 이제 당선 이후에 인수위에서 있을 때 일어났던 일인 것 같은데 요 얘기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시죠. 사실은 저희가 이제 이 책을 이 시리즈를 기획하게 된 메인 아이템이 사실 이거였어요. 저희가 원래 1회 1번 아이템으로 쓰려고 했던 기사인데 이거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욕을 한다 이런 이야기는 예전에도 수많은 기자들이 알고 있을 정도로 일반화된 이야기였는데 이거는 인수위 당시에 사실 상당한 힘을 갖고 있었던 이상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사라져서 저희들이 기자들이 다 궁금해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알고 보니 김건희 여사한테 욕설 폭언을 듣고 이제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저희가 취재를 시작을 했는데 이상희는 뭐 하던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이제 장제원 의원이 어쨌든 윤핵관 중에서도 최고 실세로 이제 불림을 했지 않습니까? 그 장제원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에 이른바 섀도우 캐비넷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비 조각을 위해서 데려왔던 사람이 이상희 의원인데요. 이상희 의원이 이명박 정부 때도 그렇고 인사 작업을 많이 했던 그런 실무자 중에 한 분이세요. 그래서 인사 전문가니까 미리 좀
내부 예비 조각 같은 걸 해서 그렇게 하려고 데리고 왔던 사람입니다. 네. 어디에 누굴 앉히고 이런 것들 그렇죠. 그림을 좀 그리기 위해서 그 역할을 맡기려고 이상휘란 사람을 데려놓고 그렇죠. 실무로 썼는데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네. 그렇죠. 네. 그런데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니 그리고 이제 인수위 당선인 비서실장으로 장지원 의원이 인수위 당선인 비서실장이 되니 당연히 이상휘 의원도 핵심이 됐지 않겠습니까? 네네. 당선인 비서실에서 이제 인사를 담당하는 장지원 밑에 직제상으로는 바로 밑에 있는 핵심 인사였는데 그렇다 보니 이제 사실 대선 기간에는 김건희 여사가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잠잠했어요. 드러나지도 않고 왜냐하면 리스크가 많았으니. I believe 그때잖아. 그렇죠. 내조만 하겠습니다. 네. 근데 당선되고 나니 이제 챙겨야 될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아. 이것도 문제는 인사였어요. 네. 이제 김건희 여사가 자기를 도왔던 사람들도 많고 하니 이제 사람들을 챙겨야 되는 상황인데 사실 그때 당시 인사를 주도했던 분들을 보면 장제원, 그다음에 행안부 장관이었던 이상민, 당시 이상민, 그다음에 그 밑에 직제상으로는 뭐 이상휘 이렇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제 장제원, 이상민한테 김건희 여사가 바로 민원하기는 좀 그런 거예요. 여사 쪽에서도. 그러니 그 직제상 아래에 있는 이상휘 의원한테 아마 민원이 몰렸을 거고. 네. 그랬는데 장제원 의원은 김건희 의원이 이렇게 뭐 청탁하고 이런 거 인사에 일종의 개입하고 이런 걸 굉장히 좀 꺼려했다 그래요. 그리고 이상휘 의원하고 김건희 여사 측이 직거래하는 것도 굉장히 꺼려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상휘 의원이 여사 측의 민원 같은 거를 좀 적당히 쳐내고 막 이런 역할을 했지 않겠습니까? 근데 끼어서 고생을 좀 많이 그렇죠. 했겠네요. 여사는 세게 그렇죠. 민원이 들어왔을 거고 그 장제원 실장은 그 못 들어준다고 계속 했으니 이제 중간에서 곤란한 일들은 좀 있었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이벤트가 생깁니다. 이제 여사 측의 어떤 분이 자꾸 인사가 미뤄지니 좀 빨리 좀 해달라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을 텐데 네. 두 분이서 이야기를 나누시는데 좀 친하다고 생각하니 좀 솔직한 이야기들도 하고 뭐 여사에 대해서나 뭐 이런 이야기도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러 왔던 그분이 돌아가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한테 아 이런 상황입니다 하면서 좀 대화를 나눴던 내용을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최악이네. 이거. 자기들이 편하게 한 이야기를 윗선에 그렇게 보고하면 이제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죽자는 됐어요? 얘기죠. 그 보고를 듣자마자 김건희 여사가 이상희 당신 의원은 아니고 이상희 기획팀장인가? 이상희 의원한테 이제 연락을 해서 전화를 받자마자 그 한밤중에 야 이 새끼야 야 이 XX야 이러면서 한 10분 10여 분간 진짜 폭언을 퍼부었다 그러더라고요. 10분간? 10여 분간 뭐 예. 그게 그렇게 되나? 나 그렇게 그 10분 동안 무슨 욕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와 이게 김수환무 두루미와 아니 이게 창이 저게도 10분 언어 구사가 굉장히 뛰어난 어휘력이 좋나? 그래서 욕설을 그렇게 막 계속 퍼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 그럼 이거를 이상희 그 의원이 직접 취재원으로서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내가 욕을 먹었다 이렇게?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1편으로 쓰려고 했는데 네. 1편으로 쓰지 못하고 좀 밀렸던 이유가 사실관계 확인이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상희 의원은 대답을 안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확인해 주기 아, 어렵다고 했겠지. 내가- 내가 욕 먹은 얘기를 내가 하는 그렇지, 건 그렇지. 너무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당사자가 사실 김건희 여사와 이상희 의원이기 때문에 두 분의 확인을 못 받고는 사실 기사화가 쉽지 않은 내용인데 당시에 이 욕설을 듣고 나서 이상희 의원이 엄청 괴로워하셨어요. 괴롭겠죠. 그리고 자기가 일단 왜 욕을 먹은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당시에 주변에 이제 뭐 윤핵관이라고 하는 뭐 장지원, 권성동, 뭐 윤한옥 이런 의원들부터 다른 좀 알만한 사람들한테 전화를 해서 왜 여사가 이렇게 화가 났냐, 나 지금 뭐 너무 힘들다, 막 이런 식으로 좀 하소연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 이야기가 좀 소문이 났었는데 저희들이 이제 복수의 취재원들을 취재를 하면서 다 이야기가 겹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상 의원이 하셨던 이야기를 한 쿠션 전에서 들었지만 일치를 하고 최종적으로 이제 이상 의원한테 우리가 취재한 내용을 가지고 확인을 드리니 자기는 대답하지 않겠다. 근데 이제 써라 그냥 이런 거군요. 근데 기자들은 써라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근데 기자들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NCND를 하시더라도 요거는 맞는 NCND다, 긍정의 NCND다, 아니면 부정의 NCND가 있는데 이거는 기사화했을 경우에 무리가 없을 것 같다는 저희가 취재도 많이 됐었고 본인의 반응도 그러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보도하게 됐습니다. 욕을 태바가지 먹고 이분은 그 뒤로 떠났나요, 바로? 사라졌죠. 그러니까 뭐 며칠 동안 있었다 그러는데 당시 인수위 관계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갑자기 진짜 사라지셨대요. 실종된 것처럼. 실종이죠. 출근을 안 해버리면. 왜냐하면 너무나 중요한 위치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그렇지. 사라졌으니. 예. 근데 이분이 공천은 어떻게 그 다음에 받은 거예요? 그 이야기는 이어지는 저희 실록 시즌 2나 또 유료 결제해야 돼 또. 너무하네. 돈 너무 밝힙니다. 거의 우리 급이에요 지금.
머리 숙이고 사과하고 의대 정원 2,000명도 수정하고 좀 했더니 엄청나게 화를 내시더라고요. 전화기를 들 수 없을 정도로 화를 내시면서 한 10분 가까이 뭐 세상에 평생 살면서 들어보지 못했던 욕을 다 들었고. 예, 윤 전 대통령은 술 마셨다, 또 막말했다 이런 증언들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윤한홍 의원은 친윤계 핵심이었고요. 다른 것도 아니고 정책 관련 의견을 냈는데 10분 가까이 욕설을 들었다. 이건 이해가 잘 안 되네요. 게다가 이제 윤 전 대통령은 상대방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막말, 욕설을 습관적으로 사용했다는 증언들이 여러 차례 나온 바가 있습니다. 당장 최근입니다. 그 최상병 특검에서 윤 전 대통령이 국방차관에게 야이 XX야 욕설을 했다라는 그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여당 중진이든 정부 부처 차관이든 본인이 마음이 내키지 않으면 욕설부터 하는 게 아니냐라는 또 비판이 나오는 것이고, 또 심지어 우리나라 국회 전체를 상대로도 욕설을 한 적이 있었죠. 미국에 가서였었던 겁니다. 예. 임기 중에 미국에 가서 우리나라 국회에서 승인을 안 해주면 이 XX들이 날리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발언을 한 바로 대통령실에서 이야기한 적이 있었죠. 예, 대통령이라도 사석에서 언어 표현이 거칠어질 수는 있겠지만 글쎄요, 이해가 안 됩니다. 특히 여야 의원, 공직자 가리지 않고 저런 말 했다는 것은 납부끄러운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게다가 이제 김건희 씨도 뒤지지 않는다라는 또 증언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였습니다. 당시 그 캠프의 핵심 관계자, 지금은 현역 의원인데요. 택시를 타고 가는데 김건희 씨한테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야이 XX야라고 10여 분간 욕설을 했다. 또 이런 증언들이 최근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그 사람이 쓰는 언어는 그 사람의 얼굴이라고 하죠. 잘 들었습니다. 이성대 기자였습니다.